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의 기대감. 자, 오늘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존재했겠지만 일단 코스닥 쪽을 보자면은 에코프로비엠의 힘이 존재했겠죠.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고 오늘 장중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일단 오늘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아마도 보합권 정도 윗꼬리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초가를 지켰다는 것만 하더라도 꽤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일단 차트를 봤을 때는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더 오를 수 있을까? 물론 100% 정답은 없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포스코 DX랑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작년 8월 23일날 그때 공시를 올렸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랑 똑같은 날이 바로 작년 8월 23일인데 그 이후에 포스코 DX는 2주간 쭉 상승하다가 당분간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마지막으로 1월에 고점 치고 마무리 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겠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도 포스코 DX에서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한 외국인 보유량이 3%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실제로 편입될 때는 무려 6%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매수 주체가 엄청난 개인의 매수세가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때 당시 포스코 DX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8월 23일 이날입니다. 첫 번째 양봉을 뚝 띄우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한 2주 동안 올라가다가 당분간 오른쪽으로 기다가 실제로 편입될 때 마지막으로 불꽃 쏘고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 사실 전 국민이 안티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찬티가 되었든 관심이 많은 종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주가가 좋지 않을 때도 항상 그 주식 순위, 관심도 순위를 보면은 1등, 2등을 다투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호재가 나왔고 과거에 얼마 전에 포스코 DX가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당분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리튬이 바닥 찍었나봐. 요즘 리튬 바닥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말고요. 해외 기업인 엘버말만 봐도 어제 5%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확실히 이때까지는 음봉이 가득이었는데 최근 들어 양봉만 가득한 것.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공부한 바 있었죠. 이 와중에 우리나라 리튬 기업도 바닥권에서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일단 먼저 둘 필요가 있고 혹시나 이 리튬 관련주가 조금 더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의 엘버말이라는 기업이 계속 상승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도 단기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요즘 들어 이걸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도 좀 바닥친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침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단기 상승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좀 떨어지는 섹터다 보니까 저의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리튬 관련주 혹은 아니면 에코프로 친구들 혹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양극재 다른 2차전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도 분할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원래 에코프로가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오늘 액면 분할이 3월 말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공시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 흐름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나와있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뜨겁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분할은 5대1로 진행되며 신주는 4월 25일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통상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싸게 느껴지겠죠. 지금 에코프로가 58만원인데 5분의 1 토막 나면은 10만원 초반대가 될 수 있기에 뭐야 에코프로 이렇게 싸다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분할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렇게 분할한 친구가 누가 있는가? 바로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액면 분할 이후 공매도의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저는 모르겠지만 분할 이후에는 절대 사지 말자 이러한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죠? 맞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 줄지 항상 우리 예상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는 이 친구. 과연 이 친구는 분할 전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반도체 상승의 이유는 어제 마이크론이 5세대 HBM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랬어요. 오늘까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삼전에서 호재가 하나 나왔네요. 그 호재는 바로 삼전또 5세대 HBM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양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 따라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HBM 따라갑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라 삼전의 시간이 나타났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바람이 한 번 더 생기는데 다만 워낙 군기가 무거운 녀석이다 보니까 언제 올라갈지는 진짜 1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는 가겠죠. 다음입니다. 고점 신호. 요즘 주식 매도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AMD에도 주식 매도 소식이 나왔는데요. 리사수 AMD CEO가 최근 266억 원의 매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유 주식이 9,300억 규모나 들고 있어서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AMD 측도 아직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대주주 매도는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점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쏟아지는 이러한 주식 매도 소식이 반갑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달 뒤쯤에는 알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일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이때까지 주식 투자 안 하던 할아버지들도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2, 3년 전 우리나라가 그랬죠. 그때 이후 결국은 주가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아직도 물리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일본이랑 미국이 고점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도 비만약 만든다. 미국에서 한 주식이 어제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이킹 테라퓨틱스인데요. 이름도 잘 지었죠. 임상 이상에서 GLP-계열 비만약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소식이 떴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기존 약보다 효능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비만약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후발주자가 따라오게 되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오히려 노보 노디스크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는 주가가 조금 하락했고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급등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애플카 포기합니다. 애플이 무려 10년간 개발한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큰 소식인데요. 원래 전기차 개발 부서에 무려 2,000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혹은 타부서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명 지난달에 자율주행차, 애플이 자율주행차 출시를 2028년으로 미룬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예 포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시장이 만만하지 않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애플이 뭐 다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제는 AI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AI가 맞구나. 2년 전만 하더라도 다 전기차였는데 이제는 다 AI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뒤에는 또 뭐가 될까요? 그걸 맞추면 또 큰 돈 벌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월드코인 사기 논란이 있지만 최근 AI 코인이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이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3배나 올랐다고 하죠. 그러나 이 코인은 노이즈가 많은 코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홍채 정보를 가져가는 대신에 코인을 주는 방식이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따라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발급이 이미 금지가 되었고 한국도 현재 금지를 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목적이 AI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매우 잘 나가는 코인 중 하나죠.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증시가 만약에 앞으로 급락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다시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리가 지금 뭐 경기 침체 가능성 없다 이렇게 배제하고 플레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터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점 논란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는 최근 들어 엔비디아발 상승이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 개만 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이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나토와 러시아의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진짜 사이즈 큰 새로운 전쟁이 커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마크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마크롱이 우크라 국제회의 후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증시가 급락한다면은 세계대전 리스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질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화들짝 놀라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바로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죠. 미국 백악관은 우리는 파병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원에 있다며 빨리 예산안 처리를 하라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긴 했는데 괜히 프랑스 마크롱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전문의 수입이 엄청나다. 자, 전문의의 수입이 공개가 되었는데 조금 놀라웠습니다. 빠르게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는 당연히 전공의를 지나 전문의가 되면 소득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대부분 수억 대의 연소득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1등과가 제 예상이랑 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의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 저는 당연히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아니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과라고 합니다. 안과가 무려 평균 6.8억 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형외과는 4.4억, 피부과가 3억, 성형외과는 2.8억으로 제 생각이랑 조금 반대의 수익성을 보였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혹시나 안과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성형외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연간 첫 흑자 달성. 쿠팡이 2010년 창사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은 31조 8천억으로 전년보다 20%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천억 넘겼다고 합니다. 특히 4분기 때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며 연단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 말 쿠팡의 활성 고객은 무려 2,100만 명, 우리나라 2명 중에 1명은 쿠팡을 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내 전년보다 16%나 증가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야겠죠. 장외에서 무려 12%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4 천만 대 판매 코앞. 갤럭시 S24가 출시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출시 3주 만에 글로벌 판매량이 940만 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작 판매량 720만 대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이 속도대로라면 1000만 대 돌파가 확실하다고 하네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선전 중이라고 하는데, 북미 판매량은 320만 대로 2016년 S7 시리즈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상 판매량은 3,600만 대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 이러한 전망도 나온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언제 내가 사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야, 뭐 이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인증만 10만 번. 자, 은행에서 우리가 가끔 계좌 인증을 하다 보면은 1원을 보내주고 거기에 적힌 글자를 적어라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이용한 범죄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나 하고 봤더니 이런 계좌 인증을 무려 10만 번이나 해서 10만 원을 이체해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근데 10만 번이나 그거 했으면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 은행도 인정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조금 했지만, 그런데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매크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인증을 시도하게 둘 경우 사이버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대다수 은행은 10회 내로 제한을 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목표 주가 35,000원 유지. 한국가스공사의 4분기 매출액은 10.6조, 영업이익은 5천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더 쌓이면서 연결기준 순손실은 적자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증권사는 목표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아니 야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봤더니 22년은 엽기적으로 감익은 불가피했고 그리고 23년은 실적 부진과 배당 미지급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어차피 과거는 지나갔고 24년에는 증이익이 되고 배당 재개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가스공사는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나와도 오늘 한국가스공사 5%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저커버그가 왔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했는데 이번 방한은 무려 10년 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한 후 윤 대통령, LG, 삼성 등과의 미팅도 잡혀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만나서 뭐하는가 AI 반도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그리고 LG는 XR 헤드셋 등 관련 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최근 LG는 XR 관련 조직을 신설한 만큼 메타와 XR 디바이스 협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저기르스 메타버스 붐 올해 안에 한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영화 시장이 좋다. 영화 산업이 나름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단 5개였는데 올해는 벌써 4개나 달성했다고 하네요. 시민덕키, 건국전쟁, 소풍, 파묘 이렇게 4가지가 달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19년 그때만 하더라도 11개밖에 없었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평균 5개 정도만 넘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영화 산업도 이제 저점인가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볼 영화가 있으면 그냥 다 보는구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미친 영화만 만들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마블은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초전도체 오늘 널뛰기 하는 이유는 오늘 초전도체가 난리였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한 20%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쭉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LK99 특허 분쟁이 일단락되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 단독 출원인 자격으로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가 쭉 급등하다가 마지막에는 쭉 하락하는 모습. 얼마 전에 고점 신호가 나왔다 보니까 결국 투자 심리가 따라주지 못했고 오늘 또 윗꼬리, 겉터 윗꼬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매우 위험한 주식인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